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올여름 강원 동해안을 찾은 피서객이 645만 명을 넘어섰지만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17일 기준 동해안 해수욕장 누적 방문객이 645만 2,600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3만 명, 23.1% 감소한 수치입니다. 지역별로는 강릉시가 253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양양군 101만 명, 삼척시 83만 명 순이었습니다. 특히 양양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7% 증가한 반면 고성군은 64.8% 감소해 지역별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동해안 해수욕장 가운데 강릉과 속초, 양양 지역은 23일까지 운영됩니다. 옷 한 벌 사려면 멀리 나가야 했던 농촌 마을에 옷가게가 생기고 문을 닫으려던 치킨집도 다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농어촌 주민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작된 정선군 화암면의 변화인데요. 47년 동안 줄어들던 정선군의 인구도 반등하면서 소멸 위험 지역의 변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선군 화암면에 문을 연 작은 옷가게 장영미 씨가 옷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진열합니다. 30년 넘게 이곳에서 살아온 60대 장 씨가 동네 주민들을 생각하며 직접 고른 옷들입니다. 고령자가 많고 시가지와도 멀어 옷 한 벌 사는 것도 쉽지 않았던 화암면. 장 씨는 정선군의 면지역 창업지원금 2천만 원을 받아 최근 가게를 열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결제할 수 있어 주민들의 새로운 소비처가 된 것은 물론 이웃들이 오가며 이야기를 나누는 사랑방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장 씨의 가게 맞은편에는 올 초 폐업하려던 치킨집이 기본소득 시행 이후 다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없던 옷가게가 생기고 사라질 뻔한 가게까지 살아나자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우리 동네가 명동이 됐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하고 나서 요 앞에 치킨 가게도 생기고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여기가 이제 명동 됐다 하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 밑쪽이 환해지고 그래서 좋다고 이러시더라고요. 정선군 인구는 1978년 이후 47년 동안 감소했지만 지난해 10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이후 5개월 동안 1,760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인근 지역의 인구를 끌어온 일시적인 증가가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전입자 가운데 다른 시도에서 온 1,000여 명을 분석한 결과 65.8%가 수도권에서 유입됐습니다. 또 50대 이상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면서 은퇴 세대의 유입도 두드러졌습니다. 사업 초기 단계지만 지역의 변화가 여러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농어촌 주민 기본소득은 주민 한 명당 매달 15만 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정선군은 군이 보유한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을 재원으로 활용해 지역에서 발생한 수익을 다시 주민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면 지역의 부족한 생활 서비스를 채우기 위해 창업비를 지원해 화암과 부평, 남면, 열양 등에서 9개 사업장이 선정됐습니다. 사용처도 확대하면서 소비가 다시 지역의 창업과 소득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관건은 내년 12월 시범사업 종료 이후에도 이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느냐입니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본사업으로 전환을 확신하고 있다며 추가 재원을 마련해 기본소득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이제 월 15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자체 재원 확보 노력을 통해서 다만 한 5만 원이라도 더 이렇게 보태서 한 20만 원 정도를 지원할 수 있었으면 더 좋겠다. 또 햇빛연금, 바람연금을 통해서 한 100메가와트 정도의 태양광 시설을 또 풍력단지 발전소를 만들어서 소득 지원이 소비와 창업으로 이어지기 시작한 소멸 위험 지역의 작은 반전. 소멸 위험 지역의 반전이 일시적인 숫자에 그칠지 지역의 미래를 바꿀 지속 가능한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춘천시와 강원연구원이 정책 간담회를 열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정책 연구를 실제 사업 성과로 연결하는 실행형 정책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양 기관은 국책 사업 공모 단계에서부터 협력해 정부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강릉을 대표하는 야간 문화 행사인 국가유산 야행에 16만여 명이 몰리며 성황을 이뤘습니다. 강릉 국가유산야행 행사는 지난 14일부터 4일 동안 강릉 대도호부가 나와 서부시장, 명주동 일원에서 펼쳐졌습니다. 행사에서는 강릉 대도호부사 부임 행차와 청소년 한복 패션쇼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매일 밤 강릉의 국가 여성황, 정시처녀 이야기를 밤하늘에 수놓은 드론쇼가 특별한 볼거리를 선사했습니다. 강릉시는 야행 행사가 구도심과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며 국가유산을 관광과 지역 경제가 연계된 문화 콘텐츠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제15회 둔내고랭지 토마토 축제가 3일간 5만 5천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축제 기간 최고 인기 프로그램인 토마토 풀장, 황금반지를 찾아라에는 연일 체험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축제장 내 농특산물 판매 부스 매출은 7,200만 원을 달성하며 지역 농가 소득 증대와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청년 방문단이 백제가요 정읍사의 순결이 서린 한국가요촌 다라 등 전북 정읍의 주요 문화시설을 찾았습니다. 전통 한옥과 향토 먹거리까지 직접 체험하며 정읍의 다채로운 멋과 맛에 빠졌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제가요 정읍사의 설화와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가 한데 어우러진 한국가요촌 다라입니다. 마을 전체가 하나의 가요 박물관처럼 조성된 고즈넉한 풍경 속을 거니는 일본 청년들. 한국 전통가요인 정읍사에 담긴 오래된 이야기와 문화적 깊이에 깊은 관심을 보입니다. 문화공간에서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가요 콘텐츠를 체험하는 동안 해외 청년들의 얼굴에는 호기심 어린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저녁에 먹었던 육사시미도 서울에서 먹는 것보다 더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뭔가 한국 노래에 대한 역사를 알 수 있어서 좋고 친구랑 정읍에 왔을 때는 여기 꼭 오고 싶습니다. 정읍 국가유산 미디어 아트관에서는 영상을 통해 통학 농민혁명과 정읍 지역 역사유산을 체험합니다. 한국 전통의 멋을 간직한 한옥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정갈하게 차려진 정읍의 향토 음식까지 맛본 청년들. 역사와 문화, 첨단 기술과 식도락이 어우러진 정읍만의 매력에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전통 음악이나 그 전통춤을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어서 한국 문화를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서 더욱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한옥에서 잡았는데 요즘 유행하는 총간스가 있잖아요. 그거를 제대로 느낄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K컬처에 대한 관심이 K-팝을 넘어 전통 문화와 지역의 역사 자원으로 확장되는 현장. 정읍시는 한국가요촌 다라와 같은 차별화된 문화 자원을 중심으로 해외 청년층을 사로잡는 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전통 한옥과 미디어 아트가 어우러진 정읍의 문화가 해외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글로벌 문화 관광 도시로서의 가능성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완전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정선 와와버스에 이제 카드 태그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선구는 지난 14일부터 와와버스 37대 전 차량에 전국 최초로 AI 기반 이용객 분석 시스템을 도입해 정식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승차문에 설치된 AI 카메라가 승하차 인원을 자동으로 인식해 별도의 교통카드 태그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선구는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해 노선별, 시간대별 이용 수요를 분석하고 배차와 노선 조정 등 공영버스 운영 개선에 활용할 계획입니다.